안녕하세요. 제천중학교 학생 여러분. 기술과정 온라인 학습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학습할 내용은 목차에서 보이다시피 제조기술의 이해입니다. 그중 생산기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PPT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지금 생산 기술이란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가지고 여기 자연에서 얻은 재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그림은 모래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모래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공정, 이 공정이란 것은 가공을 하는 것을 의미해요. 뒷부분에 가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가지고 가공을 통해 완성품을 만드는 작용을 하는 것이 이 생산 기술에 해당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들 피부에 많이 안 와닿을 수 있는데, 그럼 다음 장에서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생산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사진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거 뭐죠? 네, 맞습니다. 바로 스마트폰. 그리고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더 많이 사용하는 게 뭐가 있죠? 네, 바로 맞습니다. 바로 이런 노트북인데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차고 다니는 이런 시계. 굉장히 고가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두 가지고 싶어 하는 뭐죠 이거? 맞습니다. 자동차. 자동차. 이러한 제품들을 만드는 것을 모두 통틀어 생산 기술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생산 기술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생산 기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생산기술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선 생산기술이 어떻게 발달되었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해야겠죠. 생산기술의 발달할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로 인간의 욕구와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기에 발달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로 스마트폰을 들 수 있죠. 스마트폰은 어떤 게 결합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바로 전화와 인터넷을 결합시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전화기는 다 들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전화기만 들고 다니니까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심심함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바로 기본적인 욕구죠. 이런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전화기에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보자. 그래서 바로 개발된 게 이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전화기를 들고 다닐 때 심심함을 해결할 수 있는 욕구가 충족이 된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주기에 무엇이 발달이 되었다? 네, 바로 생산기술이 발달이 되었다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지금 반복적인 문구가 나와 있는데요. 생산기술의 의미는 생산기술의 발달과 동일합니다. 앞에서 설명하다시피 뭐와 뭐를 충족? 그렇죠.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디서 얻은 자원이었죠? 맨 처음에 설명한 그렇죠. 자연에서 얻은 자원을 이용하여 인간의 산출물을 만드는 것을 생산기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생산기술은 모든 자원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재료를 변환, 제품의 설계와 다양한 공정을 거쳐 이 공정은 앞에서 말했다시피 가공이라고 이야기했죠. 거쳐 제품이나 구조물을 만드는 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생산기술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과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은 생산기술의 분류인데요. 생산하는 방법에 따라 제조기술, 건설기술, 그리고 생명기술 이렇게 총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조기술의 대표적인 예로는 스마트폰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건설기술의 대표적인 예로는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그리고 생명기술의 대표적인 예로는 세포융합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처음 들어보는 용어이고 아직 생소하겠지만 나중에 선생님과 여러 가지 학습을 하면서 다 알게 될 거니 처음 보는 용어라고 너무 어려워하진 마세요. 이러한 생산기술의 발달로 인해 우리 삶에 생산기술은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생활 방식의 변화, 그리고 다양한 요구로 인해 생산 상품들은 인간의 생활에 편리하고, 그리고 안전하고, 결론적으로는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하나만 들어볼까요? 바로 선생님과 지금 하고 있는 온라인 학습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 등교를 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등교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선생님과 이렇게 온라인 학습을 통해 수업을 진행할 수 있잖아요. 이것 역시도 생산기술의 발달에 크나큰 영향인 겁니다. 어떤 건지 이해가 되셨나요? 생산기술, 우리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앞부분에서도 공정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는데, 공정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을 만들어낸 과정이나 각 공사 단계의 진도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해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가공하는 순서나 방법들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 생산기술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생산기술의 구성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산출물까지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총 3가지 단계가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재료를 구하고, 그 다음 그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 건지 설계도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설계도대로 제품을 가공을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산출물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재료는 어떤 것들이 있고, 설계도는 어떤 것들이며, 공정은 어떤 공정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생산기술의 구성 그 첫 번째는 바로 재료입니다. 재료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바로 자연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자연에서 얻은 재료의 대표적인 것들로는 석유, 철광석, 나무, 모래, 철강제 등이 있는 거죠. 이 모래, 아무것도 아닌 이 모래가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어떤 부품이죠? 네, 맞습니다. 반도체의 주 재료가 됩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그럼 두 번째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두 번째로는 바로 설계도인데요. 이 생산 기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이 산출물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 네모난 의자가 머릿속에 만들려고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 지금 의자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나무를 가공해서 정확한 치수로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이걸 머릿속으로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산출물을 만들어서 보면은 이런 의자가 만들어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의자가 아닌 다른 의자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오류를 가장 줄이기 위해서는 이 설계도를 꼭 그려주셔야 되는데, 1학년 때 선생님과 같이 설계도를 그려본 학생들도 있고 없는 학생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학교에 등교하게 되면 이 설계도 역시도 선생님과 함께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공정입니다. 공정의 사전적 의미는 아까 앞에서 봤죠. 조금 더 쉽게 말해서 가공하는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 공정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해요. 첫 번째로는 가공 공정.
원자재의 모양이나 특성을 변화시켜 최종 제품에 가까운 형태로 만드는 공정을 가공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물학적 공정. 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제품을 만드는 공정. 그러니까 생물학적 방법을 위해 가공하는 방법을 생물학적 공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럼 또 어떤 공정이 있는지 보도록 할까요? 세 번째로는 조립 공정입니다. 여러분, 이 조립 공정은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을 건데, 이 그림에서 보는 거와 같이 프라모델을 조립하는 것도 바로 조립 공정이에요. 두 가지 이상의 부품을 결합해 만드는 공정.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집을 짓는 공정입니다. 생활 공간을 마창출하기 위해 하는 공정을 집을 짓는 공정이라고 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주거를 하고 있는 아파트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마지막으로는 다리를 만드는 공정입니다. 이젠 다리를 만드는 공정은 여러분들이 이젠 조만간 수행평가로 선생님과 하도록 할 건데, 바로 교량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와야만 할 수 있는 수행평가지만 조만간 코로나19가 없어지고 선생님과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쁜 교량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다리를 만드는 공정은 말 그대로 자연환경을 변화시켜 이용하는 공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정, 지금 총 5가지를 설명해 줬는데 공정 다 이해가 됐나요? 좋습니다. 이러한 공정이 다 끝나면 결론적으로 뭐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바로 산출물입니다. 이제 완제품이라고도 하죠.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제품의 결과를 바로 산출물이라고 하는데,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자연에서 필요한 재료를 가지고 이 재료를 가지고 만들고자 하는 제품의 설계도를 그리고 그 다음 어떤 과정을 끝내야 되죠? 그렇죠. 공정의 과정을 통해 여러분들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산출물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텔레비전,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애착하는, 없으면 안 되는 스마트폰, 이러한 것들을 산출물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총 4가지 과정을 끝나면 생산기술은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 여러분들이 수업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선생님이 깜짝 퀴즈 2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깜짝 퀴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기술을 적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산업제품과 서비스에 관한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여러 가지 자원을 이용하여 인간에게 유용한 산출물을 만드는 수단이나 방법을 의미하는 기술입니다. 어떤 기술이 있었는지 오늘 인터넷 수업을 잘 들은 학생들은 알 수 있겠죠? 자, 하나만 풀면 아쉬우니까 그 다음 문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보기에 해당하는 공정을 골라주시면 돼요. 2가지 이상의 부품을 결합하는 공정을 의미하는 공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이 2가지의 정답은 과제방 댓글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선생님과 온라인 수업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지금 동영상을 보면서 이런 부분은 개선해 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이런 부분은 조금 듣기 불편하네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자유롭게 작성을 해주시면 선생님이 수정 보완해서 다음 수업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온라인 수업 때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